네, 반갑습니다. 자, 4강 중력장에서의 운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중력입니다. 자, 중력이란 뭐라고 했죠? 바로 뉴턴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중력이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이걸 이제 중력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아주 큰 질량을 가진 어떤 녀석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지구의 중력이죠. 자, 근데 이런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중력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공간에서는 대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까?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자, 우리가 이런 중력장에서의 운동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배웠죠. 자, 근데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였냐? 먼저 1차원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1차원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식을 한번 보면, 자, 나중속도는 어떤 거였죠? 처음 속도 더하기, 그렇죠. 시간에 따라 이제 가속도가 더해진다고 했죠. 가속도가 그런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더해진다. 그래서 V는 V0 더하기 AT라고 나타낼 수 있고, 자, 그 다음,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변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변위는, 자, 이거 이제 시간항이 덧붙으니까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구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사실 그래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굳이 적분 안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소거해가지고, 자, 이런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EAS는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자, 요 식을 우리가 오늘 배울 모든 내용에서 이제 다 쓸 거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삑 누르면 나올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만 기억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 조금 더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물리학 1, 뭐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되게 단순한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서, 자, 일직선으로만 움직이는 우리가 운동을 다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자, 비스듬하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수평면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수평면과 나란하게. 그리고 좀 비스듬하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좀 2차원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였죠? 자, 2차원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X축, Y축을 분해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요거를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억할 거.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건데, 자, 요거는 아무 데서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뭐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자, 이런 운동을 계산할 때 방향을 따지는 걸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방향 따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방향은 어떻게 하면 쉽게 따질 수 있냐? 자, 요 규칙을 잘 따라야 돼. 자, 처음 운동 방향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자, 플러스 보호를 붙이면 돼요.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요걸 규칙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렵잖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건 뭐야? 처음 운동 방향이 반대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선 한번, 자, 자유낙하 운동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포물선 운동까지 한번 이제 대장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유낙하 운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이 뭐냐? 얘는 어떤 운동이냐면 초속도가 없어요. 처음 속도가 없어. 어떤 운동이냐면 그냥 처음 속도 없이 중력만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운동. 자, 이거를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 운동을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얘는 아주 단순하니까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두 가지야. 뭐냐면 시간이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될 거니? 처음 속도는 없었는데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될 거니? 자, 그리고 t초 후 얘가 얼마만큼 이동할 거니? 자, 요게 이제 궁금한 건데, 자, 먼저 한번 나중 속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공식 사용하면 돼. 자, 그런데 이거 구할 때 우리가 하나 팁이 뭐라고 했지? 처음 운동 방향을 뭐라고 한다? 플러스로 한다. 자, 요 아랫 방향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플러스라고 할 거예요. 저 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중력과 속도는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죠.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에서 이제 h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걸 좀 옮겨서, 자, 요 방향이 플러스, 그리고 중력도 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v, 이건 어떻게 구해? 초기 속도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가속도는 얼마야? 자, g인데 얘는 플러스 g일까 마이너스 g일까? 자, 여기서 이거 도를 잘 따져야 하는데 얘는 플러스 g를 써주면 돼. 왜?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t초가 지났으니까 t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v는 뭐다? gt다. 자, 그리고 h는 어떻게 구할까요? t초 후에 이동거리. 자, 이거 써볼게 한번. 자, 처음 속도 없지? 그리고 나중 이거 없으니까 요항 제거해주고, 그다음 뭐 해주는데 2분의 1 g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를 써주고 t 제곱을 써주면 된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뭐만 조금 헷갈리지 않으는데, 자, 요 g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거 따지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 운동 방향이랑 중력 가속도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심심하니까 요거까지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써보면, 자, EAS인데 EG H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처음 속도 없으니까 자,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네. 자, 이게 우리가 가장 간단한 자유낙하 운동 식이에요. 뭐 세 가지를 얻었죠. 자, 근데 처음을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것들도 계산을 할 거거든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 조금 하나가 추가되는데 뭐냐면 이제 던질 거야. 자, 우리가 아래로 초속도를 던져서 던지는지 아니면 얘를 위로 들어 올리는, 자, 왠지 위로 이제 들어 올리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가정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아래로 초속도를 줘가지고 던진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럼 자, 운동 방향 한번 따져야 돼. 자, 얘는 아래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아래 방향을 아래로 가는 걸 뭐라고 하면 돼? 플러스라고 하면 돼. 그럼 중력과 속도의 방향도 뭐라고 하면 돼?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요거. 자, 초기 속도가 있으니까 V0 써주고 더하기 중력과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 t초가 지났으니까 t. V0 더하기 gt. 시간에 따라 g씩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될까? 자, 높이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처음 속도는 플러스니까 더하기 2분의 1 gt 제곱할 건데 g가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 방향이랑 같으니까 플러스 써주고 t 제곱 써주면 돼요. 요거까지만 하면 좀 심심해.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한번 구해보자. 2g h는 어떻게 된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자, 그럼 하나, 둘, 세 개씩 구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이거 이제 한번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대망의 포물선 운동을 이제 또 할 건데 그때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케이스를. 자, 얘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 자, 처음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 연직 윗방향이죠. 자, 그럼 연직 윗방향을 뭐라고 하면 돼? 플러스 방향이구나 라고 하면 돼. 자, 그런데 얘는 중력이 그럼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럼 G는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자, 이 V0도 위쪽이니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t초가 지났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 t초가 지났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 라고 구하면, 자, 처음 속도는 V0였어.
자, 그런데 마이너스, 이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줄어들 건데 얼마씩 줄어들 거냐? 마이너스 g, t라고 써주면 돼요. 자, g는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 방향의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만큼 이동을 할 건데, 이 h는 어떻게 구할까요? h 좀 이쪽으로 한번 써볼게요. h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처음 속도는 v0 더하기 t 인데, 자, 여기 이제 2분의 1 at 제곱을 더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바뀌는 게 뭐냐? 자, 2분의 1. 자, a 대신에 뭘 넣어줘야 되냐? g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t제곱을 이제 해줘야 돼. 자, 이게 t초 지났을 때 높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거? 또 이제 심심하니까 요거 하나 또 해주자. 마이너스, 이제 2as인데, 여기서 이제 g 대신에 마이너스 g를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h는 이제 어떻게 돼?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자, 요거까지. 식 하나, 둘, 세 개로 넣었죠. 자, 요거를 가지고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궁금한 것들을 한번 뽑아볼 건데, 자, 어떤 것들이 이제 궁금해질 거냐면, 자, 최고점. 우리가, 자, 요런 이제, 자, 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물체를 이제 연지 위로 던져 올릴 건데, 자, 이런 물체를 던져 올리면, 자, 이 물체가 속도가 처음 던져졌을 때 속도보다 조금씩 느려지다가 최고점을 딱 찍고 잠깐 정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쭉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자,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던져져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자,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최고점에 도달하면 아까 포인트가 뭐였냐? 속도가 얼마였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처음 던져져서 점점점 느려져서 딱 최고점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v, 아까 이거 쓴 거 있죠? v는 v0 마이너스 gt인데, 자, 이게 뭐가 되는데? 0이 되는데, v가, 나중 속도가. 그럼 t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g분의 v0다. 아, 쉽네. 자, g분의 v0야. 자,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뭐가 영향을 주는 거야? 초기 속도가 영향을 주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점에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뭐야?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출발점에 되돌아왔다. 자, 요 높이를 한번 써볼 건데, 요 이제 두 번째 식을 써볼 건데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요 식을 한번 써볼 건데, 자, 여기에서 뭐가 0이 되면 되냐? 높이잖아요, 높이. 이게 출발점에서 이제 던져져서 다시 되돌아오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t2는 어떻게 돼? t2는 띡띡띡띡 정리하면, 그냥 빨리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g분의 2v0가 되네. 근데 이거를 보면 뭐를 할 수 있냐? 우리 아까 구한 거였지. 자, 이게 뭐야?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2배가 된 거랑 똑같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을 구해봤는데,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물체가 처음 던져져서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 했어?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 된다고 했어. 자,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랑, 자, 다시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질 텐데, 자, 다시 바닥에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랑 내려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2배를 해주면 얘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다.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최고점의 높이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걸로 구하면 돼. 최고점의 높이. 자, 최고점에 도달하면 나중 속력 빵. 자, 그럼 이거 구해보면 어떻게 돼? 최고점의 높이 h는 2g분의 v5의 제곱이 되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식들을 얻었는데, 자,
선생님,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요거 식을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사실 이 식을 다 외워가지고 그냥 딱딱딱딱딱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문제 상황을 보고 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식을 쓸 필요가 없어. 물리적 상황을 우리가 이 중력과 속도라는 게 뭐고 이 물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사실 이 식은 굳이 필요가 없어.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 문제인데, 자, 그림은 물체가 연직 위로 20m/s의 속도로 던져진 걸 나타낸 거래. 자, 중력과 속도는 얼마래? 10m/s.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뭐부터 하라고? 방향부터 따져야 돼. 자, 난 이렇게 풀 거야. 윗방향도 플러스네. 자, 중력과 속도는 마이너스가 이제 붙으면 되겠죠. 운동 방향에, 처음 운동 방향에 반대니까. 자, 그 다음, 얘 이제 따져볼 건데, 뭐 식을 써서 풀어도 돼. 근데 얘는 중력과 속도가 10m/s 제곱이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중력과 속도는 1초에 속도가 10m/s씩 변한다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처음에 20m/s였다고 하면 얘는 1초 뒤에 10m/s. 그리고 2초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2초 뒤에는 얘가 물체가 꼭대기에 정지하게 돼. 자, 이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VT 그래프를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처음에 20이었는데 얘 속도가 얼마씩 준다고? 1초에 10씩 줄어들어. 10 띡. 2초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다시 이렇게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4초 뒤에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죠. 자,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다시 내려오고, 이 면적 더하면 0이 되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이다. 맞아, 틀려? 맞죠? 왜? 속도가 20에서 시작했으면 1초 뒤에 10, 2초 뒤에 0. 2초. 맞지? 니은, 최고점의 높이는 20m이다.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보고 하면 되지. 뭐? 이 면적. 20, 40. 그러니까 20m가 나오네요. 니은도 동그라미. 디귿, 3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10m/s이다. 어떻게 구하는데? 그래프 읽으면 돼. 3초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0인데, 자,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얘가 이제 3초일 때 한 뭐 여기 정도 있다고 해볼게.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처음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아랫방향으로 10m/s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기는 그럼 10m/s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야. 자, 어렵게 설명을 다 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중력 가속도의 개념만 알고 그냥 뭐 우리가 사용했던 그래프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문제 쉽게 푸네. 이거 썼어, 안 썼어? 이거 쓴 거예요. 대신에 아주 그냥 쉽게 그림으로 쓴 거야. 이거를 그냥 녹여내서 그냥 그림으로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뒤에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어떤 상황을 한번 볼 거냐면 수평으로 물체를 던져볼 거예요. 수평. 자, 수평으로 던지는 건 뭐냐면, 자,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는 게 뭐냐면, 자, 요게 이제 수평 방향이야. 요게 수평 방향이고, 자, 요 방향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아랫 방향을 뭐라고 할 거냐면 연직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수평 방향. 자, 나란한 거 여기 수평 방향. 요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할 건데, 자, 나는 이제 얘를 던질 건데, 자, 연직 방향으로는 아직 초속도를 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만 초속도를 줄 거냐면 요 수평 방향으로만 초속도를 줄 거예요. 자, 이 물체를 이제 던질 건데, 자, 봤죠? 뭔가 이렇게 어떤 좀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진짜 포물선인지 모르겠지만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진짜 배울까? 한번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건데, 자, 우리가 아까 강조를 했죠? 자, 1차원적인 걸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되는데 2차원적인 걸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X축, Y축을 분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X축, Y축을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 자, X축은 지금 뭐가 작용을 해? 힘이 작용을 해? 힘이 작용하지 않아? 작용하지 않아. 자, 힘이 작용하는 건 어느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냐면, 자, 아랫방향으로만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어. 뭐 속도가 더해지고 있어. 자, 그러면 X축은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속도 운동. 자, 그럼 Y축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속도가 일정하게 더해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따져볼 건데,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선생님이 미리 한번 이렇게 선을 쫙 그려봤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X축으로는 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같겠지? 봐봐. 등속도 운동이니까 간격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간격이 같겠죠. 자, 그런데 이제 Y축을 한번 볼게요. Y축 운동. Y축은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커질 거야.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왜? 이동거리 보면 지금 제곱이 붙어 있잖아. 시간에 따라서. 자, 여기는 다시, 여기는 뭐? 거리가 등속도니까 일정하고, Y축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자, 그럼 얘를 이제 합쳐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자, 띵 t가 지났을 때 여기 있었어. 띵 2t가 지났을 때 여기 있었어. 그다음 3t, 4t가 지나면 여기 있네. 자, 그럼 얘를 연속적인 궤적으로 쫙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래. 자, 어떤 궤적이지? 포물선 궤적을 그린다고 이제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뭐야? 좀 이제 정성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야. 근데 진짜 실제로 포물선을 그릴까? 그리고 각각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야, t초 후에 속력은 얼마일까? 뭐 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 그리고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을까? x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을까? t초 후에. 자, 요거까지 한번 좀 이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y축으로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요 y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x축으로 이동한 요 거리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t초 후의 속력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요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볼게. v 벡터니까 v 화살표도 그리고. 자, 그럼 요거에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쫙쫙쫙 뽑아볼게요. 자, 먼저 시간 t일 때 물체의 속도가 궁금해. 요게 궁금한 거야. 자, 속도.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속도의 크기만 일단은 구해보면,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지? 자, 일단 첫 번째 Vx. 자, 얘를 이제 얼마의 초속도로 던졌냐면, 자, 수평 방향으로 V0라는 초속도를 주고 던졌어요. 수평 방향으로. 자, 근데 얘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자, 그러면 Vx는 얼마다? 그대로 V0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Vy는 어떻게 될까? Vy 아랫방향. 얘는 아랫방향, 앞으로는 아니에요. 자, 아랫방향으로 초속도가 0이었어. 대신에 속도가 시간에 따라 g씩 더해져. 그럼 어떻게 돼? 얘는 g t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띡 하면 v0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되지. 속도의 크기니까 v0 제곱 더하기 뭐야? gt의 제곱이다. 끝. 알고 싶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부터 갈까? Y부터 갈까? 그래. Y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Y부터. Y는 어떻게 구할까? 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한, 이거 Y부터 일단 구해볼게요. Y는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처음 속력 없고, 그럼 2분의 1, G인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GT 제곱.
자, 그 다음 x는 자, v0 곱하기 뭐 하면 돼? 등속도니까 v0 곱하기 t를 하면 되지. 다 그랬어. 자,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궁금하네. 지면. 자, 얘는 지금 높이를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 높이가 h만큼인 높이가 요 높이, 던져진 테이블의 높이. 자, 이 높이가 h만큼인 테이블에서 한번 던졌다고 해볼게. h만큼 테이블에 던져서 쭉 해서 톡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건데. 자, 그럼 여기 써주면 돼. 어렵잖아. 이거 대신 뭐 써줘? h 써주면 돼. 그럼 h는 어떻게 돼? h는 2분의 1g t제곱. 자, 그럼 여기서 이제 t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t는 g분의 2h를 뭐 하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지. 이렇게 써줄게. v는 v0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자, 그 다음 자, 이제 수평 도달거리를 구할 건데 이제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요 면에서 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이동한 거리, 이걸 이제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할 건데, 자, R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X축 수평 방향 속도는 그대로 V 제로야. 자, 근데 얘가 이제 T초 동안 이동했는데 바닥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자,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구했지. 루트 G분의 2H. 그럼 요거 곱해주면 돼. 끝. 자,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까지 구해봤어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선생님, 이식 다 외워야 돼요? 굳이? 이거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세요. 외워서 그냥 띡띡띡띡씩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굳이 외워도 좋지만 안 외워도 상관이 없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림은 높이 h인 곳에서 높이가 정해졌네. h인 곳에서 테이블 높이가 h야. v0의 속력으로 던졌어. 근데 던졌더니 자, 바닥에 이제 도달했는데 수평 도달 거리가 얼마야? h야. 자, 중력과 속도는 얼마래? 10m/s 제곱이래요. 자, 문제를 풀어갈래? 자, 한번 구해볼게. 자, 이거를 풀 때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사용할 게 뭐냐? 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t라고 한번 해볼게요. t.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우리가 정한 거야. 자, 그럼 각각에서 우리가 정보를 좀 뽑아낼 건데, 자,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수평 도달 거리는 처음 수평 방향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댔어. 자, 근데 이 R이 지금 뭐야? H지. 자, 그래서 이렇게 H는 V0T라는 첫 번째 식을 얻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얘가 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건데, 자, 여기서 이제 X축 속력은 V0로 똑같아. 근데 Y축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지? T초? 시간이 T초가 지나면 중력과 속도가 G니까 G 해서 자, 얘는 T초에 Y축은 GT가 될 거야. 자, 이게 VY예요. VY는 GT가 될 거야. 좀 알아보실게.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VY는 얼마가 된다? GT가 된다. 자, 그러면 자, T초 후에 얘는 바닥에 도착했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가 높이는 처음 속력 없으니까 2분의 1 GT제곱이라고 했는데 요 H 대신에 뭐 쓰면 돼? 요 H 그대로 써주면 되네. 자, 얘를 이제 두 번째 식, 얘를 이제 세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뭐 다른 식 뭐 더 들까? 요거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네. 자, 난 이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얻은 식감으로. 자, 이거 가지고 구하면 어떻게 돼? t는 구하면 g분의 2h에 뭐 해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돼. 자, 기억?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h는 g분의 2v0 제곱이다. 지금 근데 잠깐만. 이런 문제 풀 때 팁이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h를
G분의 V0의 제곱, 즉 V0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달라고 했어. 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죠.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정보만 싹 사라지게 해주면 돼. 자, 얘랑 얘를 한번 소거해볼까? 얘랑 얘. 자, 두 개 한번 이렇게 이용해서 소거를 한번 해보면, 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t는 t를 없애줄 거니까 v0 h라고 할 수 있어. 얘를 여기로 넣어줄 거야. 자, 그럼 h는 2분의 1 g 곱하기 t제곱이니까 v0의 제곱 h의 제곱. 그러면 띡띡. 자, 지금 누구? 자, h를 구해달라고 했죠. h는 그럼 어떻게 돼? 쓱쓱쓱 하면 g분의 2 v0의 제곱이 되네. 맞아, 틀려? 맞지? 응.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vx는 알아. v0로 등속도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자, 근데 vy는 시간에 따라 변했어. gt. 자, 근데 여기 보면 v0로만 나타내야 돼. 자, 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안 돼. 이를 어쩌할까요? 이걸 구해야만 요 이제 벡터값을 구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요 시간을 한번 v0에 대한 표현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시간을 v0에 대한 표현으로. 시간을 v0에 대한 표현으로. 그러면 이제 또 얘랑 얘를 한번 또 이용해보면 되겠네. 얘랑 얘랑 이용하면 어떻게 되지? 띡띡 하면, 자, v0t는 h가 없앨 거야? 2분의 1 g t제곱이 되네. 자,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띡띡 없애지고 t는 어떻게 돼? t는 이렇게 이제 넘기면 g분의 2v 제로가 되네. 자, 이 두 개씩을 지금 하는데, 지금 h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t는 g분의, 맞지? g분의 2v0가 돼. 자, 요거를 이제 어디에 넣어주면 되냐? 여기에 그대로 넣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vy는 g 곱하기 g분의 2v0니까 어떻게 돼? 2v0가 되네? 띡띡 해서. 알았어. 자, 그럼 x축은 v0, y축은 v, 2v0. 자, 그럼 요 벡터의 크기는 얼마? 구하면? 속도의 크기는 띡띡 구하면 v0인데 거기 뭘 곱하면 돼요? 루트 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루트 5 v0가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중력장에서의 운동 우리가 한번 구해봤는데, 오늘 좀 막 어려운 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어려운 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 자, 등가속도 운동. 요 1차원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요 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는 X축, Y축 도내만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부호 정하는 게 헷갈려요. 자, 처음 운동 방향은 플러스만 하면 돼. 자, 우린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선 지금 요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다 풀어낸 거야. 자, 그리고 식을 꼭 써야 되냐? 아니라고 했죠. 식을 안 써도 문제를 쉽게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뭐만 하면 물리적인 상황을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중력과 속도의 의미만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거의 이제 끝판왕, 이제 최종 보스,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